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이 제네시스 GV70 이 차주분을 만나러 이제 분당에서 구리까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그 많은 분들께서 이 GV70에서 리뷰를 해주신 걸로 아는데, 오늘 우리 차주님께서는 골프를 또 아주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골프 가방을 몇 개 들어가는지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이제 공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가볍게 부탁드리겠습니다. 40대 직장인, 보통의 직장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맞습니다. 목소리가 참 멋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얼굴도 멋있으신데, 감사합니다. 예, 이제 얼굴은 안 나오기로 한 네. 관계로 이제 차만 이제 리뷰를 이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네시스 GV70 트렁크가 좁다는 오해가 좀 많은데, 그 부분에서 솔직히 느낀 점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GV70급에 맞는 트렁크라고 봅니다. 그 이상을 기대하면 더 큰 차체로 가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이 차는 초등학교 미만 뒷자리를 따랐을 때, 그리고 그 정도 필요한 트렁크 공간 정도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제네시스를 탈 정도면 그래도 골프를 많이 치기 때문에 딱 그 정도에 맞게 트렁크 공간을 뺀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골프백 2개, 캐디백 2개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커버를 오픈하면 이거를 사이드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대각선으로. 네, 대각선으로 하고 또 이 공간에 이렇게 실만 하나가 들어있거든요. 네. 우선 캐디백 양쪽을 하면은 충분히 2개씩 들어갑니다. 네, 딱 그 정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 제네시스에서 제품을 만들 때도 그걸 염두에 놓고 딱 공간을 뺐을 거예요. 충분히. 왜냐면 골프백이 안 들어가면 이 차를 살 이유가 없으니까. 브랜드 제조업체에서 감안해서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공간을 보면 딱 보여요. 이렇게 있고, 제가 어제 좀 자전거 타고 왔는데, 자전거도 여기 가능할까요? 자전거 충분히 네. 가능합니다. 자전거 앞뒤 바퀴를 탈거를 해서 자전거 보관 백에다가 넣고, 그럼 여기 자전거의 차체가 이 정도 딱 들어가고요. 그 위에다가 바퀴를 넣으면 됩니다. 바퀴를 위에다 쌓아놓으면 됩니다. 트렁크에 이제 그 자전거가 이제 탈거해서 이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뒷자리에다 넣기에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스프라켓이나 이런 거가 위험성이 있어서 가죽의 손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뒷자리에 넣는 건 맞지 않고요. 바퀴 2개를 탈거를 해서 넣으면 딱. 당시 이 차를 고르실 때 트렁크 공간도 되게 궁금하고 고민을 좀 많이 하셨나요? 당연하죠. 전 골프하고 자전거를 다 타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아주 넉넉하진 않아도 기본적인 용량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들을 비교해서 그러면은 아주 넉넉하지 않지만 필요에 의한 만큼은 충분히 확보가 되겠다 싶어서 차를 샀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다 보니까 이 차에 대한 소개를 못 들었어요. 이제 제네시스 GV70은 이제 어떤 트림이고 이제 어떤 컬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색상은 비크 블랙이고요. 2500cc 가솔린 터보, 그리고 옵션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스포츠 패키지 다 들어가. 활용구동, 실내는 디자인 셀렉션 2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총 구매 가격은 이제 취득세까지 해서 얼마 주셨어요? 총 구매 가격은 6,900 몇십만 원. 보험료는 어느 정도 나오시죠? 보험료는 기존 차량과 대비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60만 원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차를 이제 구매하시기 전에 이제 어떤 모델을 타셨고, 이걸 이제 고려하시게 된 이유가 이제 뭔지 궁금한데요? 그 전에는 구형 SM5를 탔고요. 2010년형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이제 당시 고려하셨던 모델이 GV70에 어떤 게 있었어요? 그 전에는 BMW 530i 그리고 제네시스 G80 요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GV70을 고르시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530i는 실차라는 부담감,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우려, 그런 것 때문에 접었고요. G80 같은 경우는 가장 접근성이나 구매 포인트적인 측면에서 높았는데, G80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너무 올드해서 특히 법인 차량으로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 이미지 때문에 구매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이 GV70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젊은 느낌이고, 또한 공간은 거의 G80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 차를 구매하게 됐고요. 차량 가격도 오히려 G80보다 비쌉니다. 남자는 풀옵션이든. 남자는 풀옵션이죠. 그래서 남자는 풀옵션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자는 그래서 비크블랙. 당연하죠. 남자는 풀옵션에 블랙. 알겠습니다. 딱 이런 컨셉을 했습니다. 컬러에 대해서 가장 끝까지 고민하셨던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실버 정도 고민했고요. 실버하고
블랙하고 크게 두 종류를 고민했고요. 네. 그냥 영업사원한테 제일 빨리 나오는 거 달라고 했습니다. 아, 근데 실제 좀 관리하시긴 좀 어떠세요? 관리하는 건 좀 블랙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때가 타면 쉽게 두드러져 보입니다. 블랙 특성상 흰색보다 확실히 두드러져 보입니다. 아니 기존에 이제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뭐 장단점 한번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장점 오늘 몇 가지 정도 준비하셨죠? 장점은 그냥 E급에 맞게 내장재나 외형이 고급스럽다. 차량 가격이 비교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가죽으로 둘러싼 차량은 없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나파 가죽으로 둘러싸여 있고 실내 디자인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서 가볍지 않고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이제는 뭐 외관이 이 정도급이면 만족스럽고요. 주변에서도 그 관심을 두는 거 봐가지고는 상당히 국산차나 외산을 포함해서 디자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차주님께서 가장 마음에 드시는 디자인이 어느 쪽이고 그래서 좀 약간 좀 아쉬운 디자인이 있다고 하면 어딜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특정 포인트에 대해서 더 만족스럽다 하는 부분은 없고요. 그런 것 같고요. 주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호면부를 상당히 임팩트를 갖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오프라인과 흑미등 같은 디자인. 주변 사람들 그쪽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국산 차고 또 국산 도로 환경에 맞춰서 그런지 반자율 주행 기능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자율 주행 기능을 켜고 다니는데 상당히 피로감을 낮춰주는 효과가 크고 작동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좀 오류나 여러 가지 그 운전자를 불안하게 하는 포인트가 좀 있었는데 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완성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아쉬운 점만 들어보고 싶은데 이제 가장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떤 점이세요? 엔진 구동계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좀 동급 경쟁사 대비 혹은 고급 브랜드 대비 한 70%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 BMW나 이런 걸 좀 많이 타봤는데 2.5 터보를 감안을 하더라도 약간 터보렉이나 진동 이런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 지속 주행을 할 때는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시동을 켜고 끌 때는 상당히 덜컥거림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잠깐 시동을 켜보겠습니다. 아, 이 처음에 딱 할 때 이런 느낌 말씀이시죠? 네, 진동이 커요. 소리도 크고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주행한 상태여서 엔진이 좀 부드러워진 상태여서 좀 소리가 덜한데 아침 저녁으로 스타트를 걸면 진동이 상당히 큽니다. 그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E급에서는 맞나 하는 정도 의문이 들 정도로 진동이 있는 편입니다. 그 연비 측면은 좀 어떠세요? 연비가 이 차가 지금 3,000km 뛰었는데 리터당 10.6km거든요. 근데 연비는 같은 경우는 도로 주행이 거의 한 80% 이상이어서 연비가 상당히 잘 나와서 이 정도 아마 시내 주행을 하면 10km 미만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고급류 넣으세요? 아니면 일반류 넣으세요? 일반유를 넣습니다. 굳이 E급에 고급류를 넣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요. 고급류 넣으면 옥탄가가 좀 높아져서 엔진의 반응 속도나 이런 게 좀 나아져서 성능적인 측면에 도움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차를 고급류에서 탄다?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그 독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썬팅 농도일 것 같은데 어떻게 되시죠? 이제 제품하고 농도가? 레이노 S9이고요. 전면 30, 측후면 15인데요. 국민 농도라고 이제 부르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국민 농도라기보다는 그냥 마케팅 농도 같아요. 상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운전할 경우 이 정도 농도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야간 운전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야간 운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전면하고 측면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레벨 다운을 해서 50대 30으로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차는 어쨌든 패밀리카 용도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1열과 2열의 착자감이나 승차감의 차이가 좀 있는 편인가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간은 2열 공간이 생각보다 넉넉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뭐 중학생, 성인 좀 어르신들까지는 커버가 안 합니다. 근데 뭐 20대 이상, 고등학생 이상은 좀 불편할 수 있고요. 근데 그 다른 분들은 커버가 가능한데 공간은 문제가 없는데 그 승차감이 1열하고 2열하고는 한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30%라고 하면 2열이 좀 더 딱딱합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2열 시트가 1열 시트에 비해서 좀 딱딱한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쿠션의 양이 좀 적은 게 아닌가, 2열이.
또 가죽이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여서 네. 그 딱딱함이 더 큰 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약간 이 구동 능력 차원에서 2열이 좀 어느 정도 진동이나 이게 1열보다는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1열은 더군다나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감이나 이런 게 더 수월하거든요. 안정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열 같은 경우는 컴포트함을 생각하겠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적당히 좀 딱딱한 편이다 이런 생각을 좀 고려를 하고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륜 구동을 선택하신 이유가 또 특별히 있으실 것 같은데 왜 사륜을 좀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원래 당초는 네. 이 후륜 기반이고 네. 사륜을 넣으면 무게가 아마 100kg인가 150kg인가 무거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사륜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네. 라고 생각해서 안 넣으려고 했는데 네. 남자는 프로페셔널이다. 네, 그걸로 해서 그냥 넣은 겁니다. 아, 다른 이유도 없이 다른 이유는 그냥. 없습니다. 원래는 네. 사륜을 넣으려고 안 했는데 네. 그냥 무조건 남자는 프로페셔널이다. 네. 그래서 그냥 넣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